여러분 음악 잘 들으셨나요? 시에서는 이렇게 음악성, 운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노래가 된 경우가 있지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정지용의 향수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시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김영랑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문학파시죠? 시문학파의 동인이시고 순수 서정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또 서정시라고 되어 있죠?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라든지 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는 대표적인 시를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용한 특징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건데, 시어를 좋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볼 모란이 피기까지에서도 이 시인이 어떻게 시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를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이런 뜻이죠?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러분, 봄에는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죠. 개나리도 피고 벚꽃 너무 예쁘죠? 진달래,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는데 이 시적 화자인 여기서는 나겠죠? 나에게는 이 모란이라는 것이 피기까지는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봄을 기다리겠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모란, 우리 의미하면 살펴볼까요? 모란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아주 계속 기다리는 어떤 소망하는 존재 또는 내가 바라는, 지향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란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또 하나 단어 찾는다면 모란과 이 봄,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은 오지 않는 거니까 모란과 봄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말 쓰지 않고 기둘리다 라고 울림소리를 써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뒤에 리을테요 또 재밌죠? 뭐뭐테요, 리을테요 종결어미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리을테요 라는 걸 사용해서 부드럽게 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 살펴볼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시의 내용상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떤 상황 생략되어 있을까요? 네, 모란이 핀 상황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산매행에 가면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쵸? 여기 뚝뚝. 여러분, 그냥 뚝뚝이라고 안 하고 떨어져 버린 날 하면 뭔가 그 모란이 낙화하는 것이 좀 더 약하게 느껴지죠? 이런 음성 상징어 아주 잘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사행에 가면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해서 시적 화자의 감정도 드러나 있어요. 서러움. 모란이 없어지면 서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행 볼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여기서 이제 5월이라는 것, 5월은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이제 초여름에 진입하는 그런 계절인데, 자, 그러면 봄이 지나가니 모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다. 이제 모란이 낙화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란은 자취가 없어졌다. 그렇게 소중한 모란이 사라져 버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렇게 잘 모란이 나타나서 모란이 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쁨들이 와르르 서운케 무너지는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떤 보람은 모란이 폈을 때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이 보람은 모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란이 지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나와 있죠? 그것을 한 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모란이 지면 2021년 전체 한 해가 다 간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사실 모란이 진다고 1년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또는 덜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죠. 바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초성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맞죠?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한 해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 있음을 표현하고자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여기서 한 해라는 말 썼는데 또 360날 쓴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자, 어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너를 뭐 하루 동안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너를 하루 동안 생각했어. 이 말과 나는 너를 24시간 생각했어. 어떤 게 더 간절하게 느껴지세요? 이거죠? 24시간. 뭔가 24시간 하면 조금 더 열심히 더 생각한 것 같죠? 오랜 시간 걸쳐서. 자, 여러분 선미의 또 노래가 생각나네요. 선미의 그 대표곡 24시간이 네, 모자라. 자, 그 노래에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4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선미가 하루가 모자라 이랬으면 좀 더 히트를 했을까요? 그쵸.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더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인도 이런 360날을 통해 좀 더 그 간절한 기다림, 이 사람이 지금 모란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보면 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단어들 나와 있죠? 늘이라는 말인데 한양 이런 말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게 올림소리 사용해서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있고 오옵니다 이런 말도 옵니다가 아니라 오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내용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앞에 있는 그 시행과 유사하죠? 자, 이렇게 시의 머리와 꼬리가 유사하게 보이는 시적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 미, 상, 관, 구조라고 해요. 자, 수미상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지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봄을 기다리겠다 라는 내용 강조하는 어떤 의도에서 썼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와 꼬리가 같으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법 알아봤고요. 여기서도 또한 기둘리다, 태유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백미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찬란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시어고 슬픔, 부정적인 시어인데 어떻게 하나의 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함께 썼을까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일까요? 시인이 봄에 느끼는 정서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에게 화자에게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죠. 왜냐? 바로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찬란한 아름다운 계절일 거예요. 반면 이 봄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모란이 지는 어떤 서러움을 느끼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봄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순된, 즉 말이 안 되는 어떤 겉보기엔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는 봄의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이러한 표현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이 단어는 들으셨을 거예요. 시인들 많이 사용하죠. 이런 역설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보셨다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 유리창을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로운데 황홀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를 쓴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식이 죽어서 너무나 외롭지만 그나마 유리창을 닦으며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못된 표현, 즉 모순된 표현이지만 사실 이걸 통해 화자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설법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구성상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정서를 좀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된 정서를 1행과 2행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1행과 2행에는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나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린다 라는 어떤 기다림의 정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3행부터 쭉 내려가서 우리 여기까지 묶을 수 있겠어요. 10행인가요? 10행까지 묶어봅시다. 자, 여기서는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나요?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서러움을 느끼고 또 내 보람이 무너지고 모란이 지면 그 애는 그냥 다 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섭섭하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정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는. 근데 다시 11행과 12행을 묶어보면 이런 상실감 속에서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다시 기다리겠다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모란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자, 모란이 피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모란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다가 모란이 5월 하루 어느 날 져버리면 한 해가 다가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란이 피기까지 이 아름다운 봄을, 또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자, 이 구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모란을 기다렸다가, 모란이 지면 상실을 느꼈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화자가 모란을 중심으로 기다리다가 다시 상실감을 느꼈다가 다시 기다리는 이러한 어떤 순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 이런 어떤 순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모란을 기다리는 또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겠죠. 자, 이러한 또한 또 구성상의 특징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이 부분 1, 2행, 그 다음에 우리 11행, 12행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죠. 어떤 모란의 피기까지 기다린다 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구조, 우리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바로 무슨 구조라고 했죠? 앞과 뒤가 동일하다. 숨이 상관의 어떤 구조를, 시상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다리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시에서 백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주 멋있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자,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하셨어요?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그쵸.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면 이 부분 찬란한 슬픔의 봄에 아마 시선이 갔을 거예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 마치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떤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표현법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역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역설법. 자, 역설법을 사용을 했어요. 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인에게 찬란하지만, 즉 모란이 펴서 기쁘지만 또한 모란이 져서 슬픈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봄을 잘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 11행, 12행의 문장 구조가 조금 달라요. 정상적인 구조와는 좀 다르죠? 정상적이라면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 연결돼야 정상적인 문장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적어는 중간에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목적어를 뒤로 뺐어요. 자, 이건 시인이 잘못 쓴 걸까요? 아니죠.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썼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너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너를 강조하려면 나는 좋아해 너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가장 뒤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뒷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렇게 정상적인 어순을 바꿔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성으로 썼는데, 자, 바로 이거죠.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봄이라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란이 펴서 기쁘지만 또 져서 슬픈 그런 상황을 복합적인 상황을 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도치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좀 종결어미 좀 볼게요. 자, 종결어미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종결어미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었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결어미 찾아보세요. 어떤 종결어미 사용이 됐는지. 여기서는 있을 테요. 저 또 어떤 게 사용됐죠? 잠길 테요. 또 무음내다. 그 다음에 있을 테요. 자, 이렇게 우선은 종결어미에 집중을 해보면 뭐뭐테요라는 형식, 뭐뭐테요라는 자, 뭐뭐테요라는 종결어미를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어를 반복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시어가 계속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시어죠? 찾아볼까요? 여기 모란. 보이시죠? 또 여기 모란 있고, 모란, 모란, 모란. 자, 이렇게 모란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어를 또 반복해서 시에서 반복하면 운율 형성하는 어떤 요소가 되고, 자, 그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시어들도 좀 집중을 해보죠. 다시 한번. 자, 이런 울림소리 잘 사용하고 있죠. 기돌리고 뭐 기다리다는 말이 아니라 기돌리다 리을 이런 울림소리 잘 사용하고 있고, 자, 여기서도 보면 뭐 늘이라는 말보다는 한양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좀 더 시를 부드럽게 모르르듯 이렇게 시를 부드럽게 만드는 자,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결어미 좀 다시 한번 보면 태요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지금 10년에 우음내다 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부드럽게 그냥 있을 것이다, 뭐 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있을 테요, 우음내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김영란다운 어떤 언어를 잘 조탁한 기돌리다, 한양, 모음내다, 태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쓴 시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봤고 이 시의 주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수업 잘 들었으면 주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에 대한 기다림일까요? 그렇죠. 모란에 대한 기다림. 모란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자, 이 모란이라는 의미, 어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해 본다면 어떤 모란은 간절한 어떤 소망이겠죠. 그래서 소망에 대한 내가 바라는 지향, 소망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라고 좀 확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자에게는
모란이 이런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 하나하나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소망의 대상은 다르겠죠. 여러분에게는 모란 같은 의미가 무엇이 있나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시에 대입을 해서 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모란 같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 시를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